이제 열역학제 1법칙 했죠? 자, 이제는 2법칙 한번 봅시다. 자, 열기관과 열효율. 자, 이거는 통합과학에서도 하고, 물리학에서도 하고, 지금 보면은 역학과 에너지에서도 또 나오네요, 이 내용이. 열기관과 열효율. 열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외부에서 공급받은 열의 일부를 일로 전환해주는 장치가 열기관이에요. 보통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기관 안에서 연소가 일어나면은 내연기관, 기관 밖에서 일어나면은 외연기관, 뭐 증기터빈,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외연기관이고, 보통 우리가 엔진이라고 불러주는 게 바로 내연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열효율이라고 하는 건 열기관이 이 고열원에서 공급받은 열에 대해서 외부의 한 일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공급받은 열량 Q, 이 중에서 W로 바뀐 비율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고열원에서 공급받은 열량을 Q1, 그 다음에는 일을 한 양을 W, 저열원으로 방출한 열량을 Q라고 해주면, 여기서 일의 양 W는 바로 Q1-Q2 값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열효율 값 E라고 하는 거는 전체 공급받은 열량 Q1에 대한 W 값의 비율, 이게 W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Q1-Q2에 해당이 되니 1-Q1분의 Q2가 돼요. 그러니까 이 값이 최대로 나타날 수 있는 값은 1, 최소가 될 수 있는 값은 0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사이 값을 이렇게 갖게 될 텐데, 0이면은 걔는 뭐 일을 안 하는 거니까 그건 열기관이 아니고, 그럼 얘가 1이 되려면 결국에는 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얘가 0일 수는 없으니까. Q1이 0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Q2가 0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열원으로 아예 방출한 열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죠? 따라서 Q1은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예 공급한 열이 없는데 그럼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이게 열역학제 1법칙에 위배가 되는 거고, Q2가 0이 될 수 없는 거는 열역학제 2법칙에 위배가 되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연구기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그 물리학에서 했던 제1종 연구기관은 열역학제 1법칙에 위배가 되는 거고, 2종 연구기관은 열역학 제2법칙에 위배가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 카르노 기관이라는 거랑 스털링 기관이라는 거랑 요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보면은 카르노 기관은 프랑스의 과학자 카르노가 고안한 최대 효율로 작동을 해주는 이상적인 열 기관을 바로 카르노 기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 온도가 TH인 고열원에서 QH의 열을 흡수를 하고, 절대 온도가 TL인 저열원으로 QL의 열을 방출하면은 열 효율은, 이때 열량 값은 뭐에? 각각의 절대 온도 값에 비례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카르노 기관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실제로 1번부터 보면은 등온 팽창 과정이에요. 이게 등온 팽창, 그 다음에는 단열 팽창, 그 다음에는 등온 압축, 그 다음에는 단열 압축. 그럼 어차피 단열 과정에서는 열 에너지의 출입이 없으니까 등온 팽창을 할 때는 열을 흡수해야 되는 거고, 등온 압축을 해줄 때는 열을 방출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가 공급받는 열량, 여기서가 방출하는 열량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서 온도가 고열원이 바로 TH 값, 요 아래가 TL 값 저열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요 내부에 면적이 한 사이클링, 회전 순환에서 오는 동안에 이 열기관이 해준 일의 양에 해당이 되겠고, 결국에는 이 둘의 온도 차가 크면 클수록 요 아래의 면적이 어떻게 넓어지겠죠. 이게 더 내려오면 더 이렇게 면적이 넓어질 테니까 해주는 일의 양은 많아지게 되겠는데, 이론상 요 온도를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털링 기관은 서로 다른 온도의 열원으로부터
열 에너지의 전달이 일어나 작동하는 열기관이 스털링 기관이고, 저거는 아마 저기 우리 물리학에서도 나왔던 거예요. 보면은 열 효율은 카르노 기관보다는 스털링 기관이 좀 더 낮지만, 스털링 기관을 이용을 하면 태양열이나 바닷물의 깊이에 따른 온도차 등을 이용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즉 보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가요. 자, 여기서부터 1. 등온 팽창.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단열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등적 냉각이죠. 등적 냉각. 그 다음에는 등온 압축, 등적 가열. 예,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등적이니까 출입하는 열량이 다 내부 에너지로만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방출하는 열량이 다 냉각에,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감소에만 쓰이게 되는 이런 과정이 바로 스털링 기관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등온 팽창하는 과정에서 일을 하는 거고, 등적 냉각하고 에너지 방출하고 등온 압축하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외부에서 열을 방출하고 일을 받고, 그 다음에는 등적 가열하면서 어떻게 돼요? 열을 흡수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열 흡수 구간, 그 다음에는 여기가 열 방출 구간, 얘는 여기만 열 흡수 구간, 여기가 열 방출 구간. 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스털링 기관은 연료의 연소가 열기관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기관으로 흡수한 열로 가열된 기체가 팽창하면서 일을 하고, 일을 한 내부 기체가 냉각해서 수축하는 기관을 뭐 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뭐예요? 외연기관이요. 외연기관. 그러니까 내부에서 연소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부에서 일어나는 기관이라 외연기관이 바로 이제 스털링 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열기관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 일단은 긍정적 요인은, 우리 지금 열기관 없으면 거의 살 수가 없죠. 아무리 뭐 전기차가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엔진을 탑재한 내연기관들이 많고, 자동차 말고도 열기관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뭐 농업, 건설, 교통, 산업 분야에 사용되고, 생산성 증가, 경제 발전에 기여도 하고,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예전 외연기관이에요. 이거는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고, 열차나 선박 등으로 열기관으로 움직이는 교통수단은 물류를 발달시키게 해서 수송이 빨라짐으로써 삶의 양식을 바꿔놨죠. 1일 생활권, 하루 생활권, 뭐 가까운 동남아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됐으니까. 대신에 부정적 효과는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해서 환경 오염 물질도 나오고, 그다음에는 온실기체를 너무 많이 방출해서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적은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열기관을 개발을 하는 게 결국에는 좀 관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번 봅시다. 열 효율이 0.2인 열기관이 한 번 순환하는 과정에서 흡수한 에너지가 1000이래요. 1000. 그럼 이 1000에 0.2만큼의 일로 바뀌는 거니까 결국에는 200줄만큼의 일을 하는 거고, 800줄은 방출을 해준다 라고 봐야 되겠죠. 다음에 2번. 그림은 스털링 기관의 순환 과정에 해당이 되는데, AB 과정이랑 CD 과정은 등적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고, C하고 DA 과정은 등온이래요. 그러면 여기가 T2, 여기를 T1으로 보면은 T2의 온도가 T1보다 더 높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 DA 과정에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량은 Q1, Q2. 그럼 여기서 흡수하는 총 열량 Q1 플러스 Q2. 방출하는 열량 Q3 더하기 Q4. 그러면 총 흡수 열량이 Q1 플러스 Q2분의 이 흡수한 열량에서 방출한 열량을 뺀 게 나머지가 전체 일의 양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Q1 플러스 Q2 마이너스 Q3 마이너스 Q4. 이게 바로 뭐에 해당이 돼요? 열 효율. 그러니까 1 마이너스 Q1 플러스 Q2분의 Q3 플러스 Q4. 네, 이게 바로 열 효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3번. 어떤 열기관이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 고열원의 열원에서 2000줄의 열원을 공급받아 일을 하고 1600줄의 열에너지를 저온의 열원으로 방출을 한대요. 그러면 총 일을 해주는 값은 결국에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0줄이니까 2000분의 400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얼마가 되니? 0.2 또는 뭐 20% 100분율로 쓴다라고 하면은, 근데 열 효율은 여기서는 0.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열기관과 열 효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X555예요. 열기관은 열역학 과정을 통해 2를 열로 바꾸는 게 아니라 열을 1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기관이 흡수한 열에너지와 방출한 열에너지의 차이는 열기관이 외부의 한 일의 양과 같다. 맞고, 그 다음에 3번, 4번도 전부 다 맞게 되겠죠. 그래서 1번만 틀렸습니다. 네. 자, 이제 연력학제 2법칙에서 가역 현상, 그 다음에 비가역 현상. 이거는 우리 화학에서도 가역 반응하고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를 화학에서 했었었죠. 그러니까 정반응만 일어나고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비가역 반응, 정반응,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가역 반응, 뭐 이렇게 이제 화학에서 했었는데, 왜 물리에서도 이게 나오나요? 어차피 물리하고 화학은 겹쳐요. 결국에는 네, 물리에서 만납니다, 서로. 자, 그래서 가역은 원래의 처음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자연현상이 가역 현상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정반응이 일어나면은 거꾸로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다. 즉, 공기 저항이나 마찰을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출발점에서 시작한 진자는 갔다가 다시 되돌아서 원래 상태로 끊임없이 왕복 운동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신에 여기서는 일상생활에서는, 실제에서는 공기 저항이나 마찰, 에너지 손실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대로는 못 돌아오지만, 저게 없다라고 가정하면 돌아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두 기체 분자 A와 B 사이의 충돌을 보게 되면은 두 기체 분자 A하고 B가 운동을 하다가 충돌할 때 A하고 B가 아래로 이렇게 해서 빵 이렇게 충돌하던가, 아니면은 반대로 이렇게 충돌하던가, 순서만 바뀌어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하고 어떠한 과정으로든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 대신에 이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은 없어야 하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정력 반응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으면 바로 가역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역 현상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즉, 분자의 아주 작은 상태에서의 운동이나 열운동이나 진공 중에서의 운동하는 진자의 운동은 가역 현상이랑 거의 비슷한 현상이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전체 자연계 우주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가역 현상 자체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빅뱅 우주론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우주는 지금 팽창을 하고 있는데 얘가 거꾸로 다시 올 수 있느냐? 못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쌌던 우주선이 다시 원 상태로 그대로 되돌아올 수 있느냐?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이게. 자, 그래서 비가역 현상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대부분 특정한 방향으로만 일어나고, 보통 이거는 에너지가 큰 데서 작은 데로 이동을 하는 특정한 방향으로만 일어나고, 반대 방향으로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는 저절로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에는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게 해주려면 결국에는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처럼 변화의 방향이 특정한 방향성을 갖는 것을 바로 비가역 현상이다. 거꾸로 역반응이 정반응에 대해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아주 낮은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경우를 비가역이라고 해요. 자연계 현상은 다 비가역이죠. 잉크가 물속에서 퍼지는 거,
성량이 연소되는 거, 그 다음에 컵이 깨지고 컵이 다시 원상태로 붙느냐, 물풍선이 터지고 나서 다시 원상태로 붙느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성량이 연소되고 나서 다시 원상태로의 성량으로 되돌아오느냐, 아니면 달걀이 삶아지고 나서 다시 원상태로 날달걀로 돌아올 수 있느냐, 안 된단 말이죠. 예, 자연계는 대부분 다 비가역 현상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자, 연력학제 2법칙에서 여러분들 이 내용 선생님 오랜만에 본다. 자, 엔트로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예요. 무질서도. 그러니까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무질서한 정도를 얘기를 해요. 얼마나 무질서하느냐. 그러면 자연계에서 물질의 상태가 아주 정돈이 잘 된, 고정된 상태로 있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무질서도가 큰, 어질러진 상태로 있으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은 클라우지우스가 연력학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용어로 시스템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특정하기 위한 물리량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게 크게 여러분들 세 개가 있잖아요. 세 개. 그러니까 열린 개, 닫힌 개, 고립계.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거 선생님 통합과학 설명을 할 때도 한번 했었는데, 열린 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 외부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가 모두 교환이 가능한 거예요.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이 모두 가능하면 열린 개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닫힌 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물질의 이동은 불가능하고 물질은 안 되고 에너지의 이동만 가능한 거예요. 네. 이거를 닫힌 개. 고립계는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이 모두 불가능하면 고립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열되어 있는 상태는 고립계. 다음에 우주하고 지구의 상태는 닫힌 개겠죠.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하지만 물질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으니까. 다음에 열린 개는 지구 시스템 안에서 수권하고 직권, 수권하고 기권, 이런 것들끼리는 에너지하고 물질이 다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열린 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엔트로피는요, 절대 온도가 T인 열역학적 개가 열량 Q를 흡수를 할 때 그 개의 엔트로피의 무질서도의 변화도 델타 S는 절대 온도분의 열량값 Q하고 같다.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Q 값이 클수록, 그리고 그 개의 온도가 어떨수록 낮을수록 바로 엔트로피의 변화가 커진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렸어요. 자, 그러면 이 열의 이동하고 기체의 확산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열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인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계에서의 반응의 진행 방향은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즉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 쪽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서도 보면은 잉크를 물에다 빵 떨어뜨렸을 때 잉크가 무질서한 정도는 물 안으로 막 퍼져나가서 여기저기로 불규칙하게 퍼진 상태가 무질서한 거고, 그 다음에 얘가 한 방울 딱 떨어졌을 때 그 상태로 계속 멈춰져 있는, 그 상태로 잉크가 안 퍼지고 동그란 상태로 딱 가라앉아 있다. 이런 무질서도가 작은 거죠. 근데 실제로 잉크 떨어뜨렸을 때 얘가 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게 무질서도가 커지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려고 해요. 작아지는 방향으로는 이 진행이 되려고 안 해요. 이게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자연계에서. 그래서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고온의 물체는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고온의 물체의 델타 S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온도 값이 낮아지게 Q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Q, pH고, 저온의 물체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엔트로피의 변화는
T 저온의 온도분의 얘가 흡수한 열량값 Q가 돼요. 그러면 전체 엔트로피의 변화는 고열원과 저열원의 엔트로피의 변화에 합하고 같게 되기 때문에 TL분의 1 마이너스 TH분의 1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게 클 수밖에 없는 게 이 값이 작고 이 값이 크잖아. 그러면 얘는 0보다 큰 값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얘도 0보다 크니까 델타 S는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변화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열의 이동이 어떻게 돼요? 자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델타 S가 0보다 크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 쪽으로는 자발적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요. 자, 그런데 거꾸로 이제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을 하면은 고온의 물체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고온의 물체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TH분의 Q가 되고, 저온의 물체는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델타 SL은 즉 마이너스 Q죠. 이게 방출하니까 T분의 L이 돼요. 그러면 전체 엔트로피의 변화량의 합은 TH에서 TL을 빼줘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 값이 0보다 작아지잖아? 그럼 델타 S가 음의 값이 되니까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감소해요. 그래서 얘는 열이 자발적으로 이동하지가 않아요. 즉, 반응의 자발성은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0보다 큰 경우는 자발적으로 저절로 일어나고, 이 델타 S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비자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해주려면은 그만큼 뭐를 공급을 해줘야 된다?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지만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0보다 커야 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이 된다. 0보다 작으면 비자발적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제 기체 확산하고 엔트로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기체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향수를 칙 뿌렸을 때 그 향수 냄새가 전체적으로 어디 공간 안으로 다 퍼져버리는 그런 것처럼, 그 모였던 향수가 다시 원 상태로 뿌린 곳으로 돌아오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볼츠만은 여러분들 그 되게 유명한 물리학자죠. 자,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척도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 무질서한 방향으로 자연계의 모든 현상들은 진행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자연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확률이 높은 방향, 즉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방이 계속 무질서하게 어질러지고 되는 거는 엄마가 잘 정리를 해놓더라도 며칠 지나면은 개판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게 자연계에서는 무조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니까 방은 어지러질 수밖에 없다. 자발적으로 얘가 모여서 정리정돈이 잘 되는 상태로 되지가 않죠. 엄마가 노동력을 제공을 해서 에너지를 갖다가 쓰면서 물론 욕도 하고 하면서 방을 정리를 해놓으면 자연 상태에선 다시 어질러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방이 왜 이러냐, 왜 방이 이렇게 어질러? 라고 하면은 자연계의 모든 방향은 무질서도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머슬쌤이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등짝은 여러분들이 맞고. 자, 그래서 볼츠만이 설명한 엔트로피의 의미는 통계학적으로 그림은 두 공간으로 구분된 용기에, 이렇게 용기죠. 두 개의, 네 개의 동일한 기체 입자가 존재하는 경우를 나눠진 입자 수에 따라서 분류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입자는 두 공간 안에 이렇게 고르게 분포해 있을 확률이 정규 분포 상태에서 보면은 가장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혼합되어 있을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거고, 따라서 입자들이 한 공간 안에 이렇게 몰려있는 양 끝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작고, 그 다음에는 입자가 골고루 무질서하게 퍼져서 분포를 할 때 엔트로피 자체가 크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체가 확산이 됐었을 때는, 빈 공간으로 확산될 때는 결국에는 무질서도가 증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무질서도의 증가, 즉 엔트로피가
증가량이 0보다 커지니까 엔트로피가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림과 같이 N개의 기체 분자가 있는 용기 A랑 아예 없는 진공 상태 용기 B 사이에 콕을 열어서 기체 분자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양쪽으로 고르게 퍼져버린다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얘가 다시 원 상태로 이렇게 가게 될 확률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자발적으로 에너지 없이 정돈된 상태로 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력학제 2법칙은 자연계에서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을 정의하는 거예요. 즉 고립계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설명을 해드렸죠. 즉 물질과 에너지의 출입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고립계인데, 고립계의 입자들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열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출입도 없고 자기 스스로 안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반대 방향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게 하려면은 결국에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은 자발적으로 그래서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이동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연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확률이 높은 방향, 즉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밖에는 일어날 수가 없게 되고, 따라서 열 효율이 1인 열기관은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거는 앞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결국에는 얘가 저열원에서 고열원으로 에너지가 자발적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열 효율이 1인 열기관 자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1인 열기관 자체는 존재를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봅시다. 가역 현상에 해당하는 것은 공기의 저항을 무시를 할 때, 마찰을 무시할 때 진자의 운동은 가역 반응이 맞고, 잉크를 물에 떨어뜨렸을 때 비가역, 그 다음에 물이 식는 것도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열이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가역 반응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X죠. 그죠? 클라우지우스의 엔트로피 개념은 무질서한 정도를 의미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볼츠만이 정의를 한 거에 해당이 되는 거고, 클라우지의 엔트로피 개념 자체는 고열원과 저열원의 엔트로피의 합으로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따라서 이 셋은 맞지만 얘는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그림은 열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고온의 물체의 엔트로피의 변화를 그림에서 표현된 물리량을 이용해서 구하시오 라고 했죠. 그러면 고온의 물체의 델타 S H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되어야 돼요? T H분의 잃어버린 열량값 Q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저온의 물체의 델타 S L은 T L분의 얻은 열량값 Q에 해당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전체 엔트로피 변화량 델타 S는 둘의 합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Q를 빼주면 T L분의 1 마이너스 T H분의 1, 이렇게 해서 이 값은 뭐보다 커지게 됩니까?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음에 4번 연력학 제2법칙은 열의 이동, 기체의 확산과 같이 처음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없고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자발적인 반응을 비가역 현상이라고 하고, 자발적인 연력학 반응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대표자료 분석 열기관의 열 효율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그린 가는 고열원 T1에서 Q1의 열을 흡수를 해서 W의 일을 하고, 저열원 T2로 Q2의 열을 방출하는 열기관을 모식적으로 나타냈고요. 그림 나는
가의 열기관에 있는 일정량의 이상 기체의 상태가 A, B, C, D 다시 A를 따라 변할 때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단열 등온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가에서 열기관 열효율을 Q1하고 W를 이용해서 나타내면은 결국에는 공급받은 열량 Q1분의 W가 바로 열효율 E에 해당이 될 거고, 나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과정은 결국에는 온도가 증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과정은 결국에는 온도가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등온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에서 B 과정으로 갈 때 온도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엔 없네. 여기서는 온도 일정하고 여기서는 온도 감소하고 다시 온도 일정하게 되는 거니까 A에서 B 과정에서만 온도가 증가하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겠죠. 다음에 A, B, C, D의 순환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그러면은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내부 에너지가 얼마만큼 증가해요? T2-T1만큼, 여기서는 일정, 여기서는 T1-T2만큼 감소하고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왔죠. 그러니까 순환하는 과정에서 최초 온도 T2였고 최종 온도 얼마가 되니까 T2가 되니까 온도가 결국에 같죠. 그러면은 델타 T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 자체도 얼마가 되어버린다? 0이 되어버린다 라고 보면은 되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W는 Q1인 열기관은 만들 수가 없다. 그렇죠. 열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만들어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BC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흡수한 열은 Q2다. BC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흡수한 열은 지금 BC 과정은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건데 A, B, C, D인데 이때 흡수한 열량은 Q1, 이때 방출한 열량이 Q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BC 과정에서는 Q1이고 C, D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의 한 일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부 에너지가 T1에서 T2만큼 감소를 해버리죠. 단열 팽창 과정이니까 감소고, 그 다음에 DA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은 Q2죠. 그렇죠? 이만큼을 방출해 주는 게 맞고, 열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제작하는 게 불가능하다.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제 내신 만점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그림은 고열원에서 Q1의 열을 흡수해서 W만큼의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Q2의 열을 방출하는 열기관이래요. 자, 열기관의 열 효율은 맞죠? 이 W 값 자체가 Q1에서 Q2를 빼준 값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억은 맞고, Q1이 똑같을 때 Q2가 작을수록 열 효율이 높죠. 그러니까 열 효율 2는 1-Q1분의 Q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값이 작을수록 열 효율은 높죠. 다음에 W가 같을 때는 Q1 값이 어떻게 돼요? 클수록이 아니라 작을수록 열 효율이 높으니까 이 녀석이 틀렸지. 그러니까 답은 3번이죠. 다음 2번. 그림은 대표적인 내연기관인 가솔린 기관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A하고 B 과정하고 C하고 D 과정은 등적 과정에 해당이 된대요. 그러면 등적 과정이란 소리는 Q는 델타 U 플러스 델타 PV니까 이 값이 0이니까 결국에는 출입하는 열량이 결국에는 뭐에 해당이 된다? 온도, 내부 에너지의 변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A, B, C, D는 등적, A, B 과정, C, D 과정은 등적 과정이니까 이때 Q1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 Q3 에너지를 얘는 방출, 얘는 흡수.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A의 과정은 단열 압축 과정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과정은 단열 과정.
다음에 BC 과정도 여기도 단열 과정이래요. 열의 출입이 없는 거죠. 결국에는 단열 과정에서는. 자, 그러면 여기서는 Q2 값도 뭐가 되는 거고 0이 되는 거고 Q4 값도 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흡수하고 방출하는 열량은 Q1하고 Q3니까 열 효율은 결국에는 1-Q1분의 Q3에 해당이 되겠죠. 몇 번? 5번.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카르노 기관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등온 팽창, 단열 팽창, 다음에는 등온 압축, 단열 압축, 이렇게 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데 A, B 과정, 등온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 Q1, 그다음에 등온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 Q2래요. 열 효율이 1인 이상적인 열기관이 아니라 최대 열 효율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이에요. 열 효율은 흡수 열량이고 방출 열량이기 때문에 맞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고열원하고 저열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T1이 일정을 할 때 T2가 낮을수록 열 효율이 높죠. 즉 얘가 T1분의 T2로 정의가 되는 거니까 요거 일정할 때 얘가 낮을수록 열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 답은 4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열기관의 활용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다. 19세기 후반부터는 열기관이 석유를 활용을 하는 내연기관으로 발전을 했고, 전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자동화가 이루어진 공장에서는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농업, 건설, 교통 분야에서 폭넓게 열기관이 이용이 되면서 인류의 활동 영역은 더욱 확장되었다. 하지만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환경 오염 물질의 다량 배출과 그다음에는 화석 연료 사용 시 발생하는 온실기체의 과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발생을 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환경 오염 물질 배출로 지구 대기나 해양 오염도 일어나게 됐고, 지구 온난화로 극지방의 빙하가 녹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5번. 그림과 같이 공기 중에서 움직이던 진자는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결국 멈추게 되지만, 멈추었던 진자가 다시 주변의 열을 흡수해서 다시 저절로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가역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거겠죠. 진자가 처음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모두 열 에너지로 전환되면은 진자는 멈춥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모든 에너지는 사용이 불가능한 저온의 열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나게 돼요. 이거 다 모아서 다시 쓸 수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방출되니까. 멈추었던 진자가 다시 움직이는 현상은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절대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6번.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경우는 자발적 반응을 보면 돼요. 굴러가는 공이 정지한다. 향수의 확산, 따뜻한 물의 냉각,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열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방 안에 77도씨의 뜨거운 보리차가 담긴 그릇이 놓여 있고, 이 보리차에 1160줄의 열 에너지가 온도가 17도인 방 안의 주변으로 이동을 한대요. 전체 엔트로피의 변화를 보리차의 엔트로피의 변화를 이용해서 구하고, 이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서술을 하시오. 자, 그러면 지금 보리차가 뜨거운 보리차잖아요. 그러면 273에다 77을 더해주면 350켈빈의 온도가 TH의 온도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7도씨는 273을 더해줘 버리면 290켈빈이 TL의 온도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리차가 잃어버리는 엔트로피, 보리차의 엔트로피의 감소량은 마이너스 350분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60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방안 공기, 델타 S 공기는
90분의 1160. 여기서는 잃어버린 열량, 얘가 얻은 열량. 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전체 엔트로피의 변화는 둘의 합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둘의 합은 결국에는 1160이 밖으로 빠져버리면 290분의 1 마이너스 350분의 1. 이해가 전체 엔트로피의 변화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값은 뭐보다 큽니까? 0보다 크죠. 따라서 이 반응은 자발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게 되겠고, 요게 보리차의 엔트로피의 변화량, 이게 주변 공기의 엔트로피의 변화량, 이렇게 되고, 요게 전체 엔트로피의 변화량 두 개를 합한 거에 해당이 되니까 얘가 0보다 크면 자발적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그린 가는 고온의 물체 A와 저온의 물체 B를 접촉시킨 모습을 나는 시간이 지나 A와 B의 온도가 T0로 같아진 열평형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엔트로피는 감소하고 B는 올라가고, 전체 엔트로피의 변화는 델타 S는 이거 자발적으로 일어난 반응이기 때문에 0이 아니라 0보다 커야죠. 그래서 3번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그림은 온도가 200켈빈으로 일정한 저온의 물체에서 온도가 500켈빈으로 일정한 고온의 물체로 1000kJ의 열 에너지를 이동하는 모습을 가정해서 나타냈대요. 전체 개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얘를 봅시다. 그러면 고열원은 500분의 얼마가 돼요? 얻었으니까 1000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저열원은 200분의 1000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잃었고 마이너스고 얻어버렸으니까 전체가 2kJ, 이 녀석은 마이너스 5kJ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전체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3kJ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고, 무질소도가 이 경우에는 더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했죠. 델타 S가 0보다 작으니까 이 과정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비자발적 반응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그린 가는 뜨겁게 가열한 금속굴을 차가운 물에 넣은 모습을 나는 시간이 지난 후에 금속구와 물의 온도가 같아진 모습을 나타냈는데, 여기서 금속구가 잃은 열량이랑 물이 얻은 열량이랑 서로 같대요. 금속구의 온도 감소량과 물의 온도 증가량은 같다. 이게 온도의 변화량이 같진 않죠. 뭐가? 열량이 같은 거니까 Q는 CM 델타 T 값이 같은 거지 온도 변화량, 증가량, 감소량이 서로 같은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무질소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더 크다. 그렇죠. 이거는 서로 고르게 섞였기 때문에 이 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이 됐고, 얘가 무질소도가 더 큰 반응이죠. 나에서 가로 변하는 과정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 반응 변화의 자발성은 연력학 제2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1번만 맞게 될 거고요. 자, 다음에 11번. 그림과 같이 두 공간으로 구분된 용기 속에 4개의 공일한 기체 입자는 두 공간에 고르게 분포했을 확률이 가장 높다.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엔트로피로, 즉 모든 기체 입자는 무질서도가 큰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잉크가 물에 확산될 때는 자발적 반응이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을 할 때 전체 엔트로피는 증가하죠. 열을 모두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열기관의 제작은 불가능해요. 에너지를 열로 다 바꿀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열을 에너지로 다 바꿀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맞는 거는 1번이죠. 자.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구멍이 뚫린 칸막이가 있는 상자의 한쪽 칸에 구슬을 넣고 좌우로 흔들었다 놓았을 때 구슬이 한쪽 칸에 모이는 경우는, 그쵸? 이런 경우는 일어나지가 않았죠. 이와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은 높은 곳에 떨어뜨린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자,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관한 거는 연력학체 1법칙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안 되고요. 일은 모두 열로 바뀌지만 열은 모두 일로 바뀌지 않는다. 이게 연력학체 2법칙.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자발적으로 진행이 된다. 네, 4번에 관한, 연력학체 2법칙에 관한 내용이죠. 자, 다음에 14번. 그린 간은 두 용기 중 한쪽에 기체 분자가 들어있고 다른 한쪽은 지금 진공인 상태를 나타냈고, 중간에 밸브를 열었을 때 기체 분자들이 골고루 퍼져서 다른 용기로 서서히 확산되는 과정을 나타냈대요. 이와 같은 표현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에 대한 설명이니까 열 효율이 1인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고, 열은 자발적으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고, 자연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확률이 높은, 무질서도가 높은 방향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력업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그림은 카르노 기관에서 일정 양의 이상 기체가 상태 A, B, C, D를 따라서 순환하는 동안에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냈대요. A, B, C, D는 등원 과정이고, 그 다음에 BC하고 DA는 단열 과정인데, 자,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1000줄이래요. 여기서 이제 방출을 했겠지, 여러분들. 그러면 BC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한다.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열이 차단되어 있어서 여기 DA랑 BC는 열의 흡수 방출이 없죠. 그 다음에 열기관의 열 효율은 고열원분의 저열원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1-T1분의 T2하고 똑같거든요. 이건 1-Q1분의 Q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5분의 3, 즉 5분의 2에 해당이 되니까 0.4죠. 그러니까 1000줄에서 5분의 2, 0.4인 얼마만큼을? 400줄만큼을 1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방출하는 거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600줄만큼을 방출을 해줘야지 맞겠죠. 그럼 이거는 맞네.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그림은 스털링 기관에서 일정량의 기체가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에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냈고, A, B 과정은 등적이에요. 등적으로 이때는 Q0를 흡수를 해주고요. B, C 과정은 등원 과정으로 4Q0만큼을 얘도 마찬가지로 흡수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DA 과정은 등원 과정으로 방출한 열량이 3Q0만큼을 방출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순환해서 오려면 결국에는 흡수한 열량이 여기서 전체가 여기서 얘도 등적이죠. 그래서 온도가 결국에는 되돌아오면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흡수한 열량이랑 방출한 열량 값은 서로 어때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총 흡수한 열량이 여기서 얼마가 됩니까? 5Q0만큼의 흡수를 했기 때문에 방출한 열량은 여기서 얼마만큼? 2Q0만큼을 방출을 해야 여기 왔었을 때 결국에는 온도가 동일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CD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여기서는 등적 과정이기 때문에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에 의해서 이게 0이니까 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Q
제로죠. 그 다음에 한 번의 순환 동안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결국에는 요 둘의 고열원에서 공급받은 열량과 저열원에서 방출한 열량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결국엔 요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죠? 그러면 4Q와 3Q니까 결국에는 얼마입니까? 2Q0가 아니라 Q0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고열원, 저열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열 효율은 결국에는 총 받은 게 5Q0를 받았고 2를 하는 데 쓰인 거는 Q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5분의 1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0.2가 되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린 간은 모양, 크기, 무게가 같고 색깔만 다른 공이 칸막이에 의해 반으로 나눠져 있는 모습을 나는 칸막이를 열어서 공이 골고루 섞여 있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럼 무질서도는 지금 보면은 골고루 섞여 있는 얘가 크니까 틀렸고 엔트로피는 나가 가에서보다 크죠. 자연계에서는 거꾸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2번이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린 간은 N개의 기체 분자가 용기 A에만 들어있는 모습을 나는 A하고 B에 마개를 열었을 때 기체 분자가 A하고 B에 골고루 분포한 모습을 나타냈대요. 기체 분자가 분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서로 같지가 않죠. 무질서도가 더 큰 나가 더 크고 가에서 나로 가는 동안에는 엔트로피가 증가를 하고 n이 크면 클수록 나에서 가로 가는 진행할 확률은 그쵸 기체 분자 수가 많으면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연성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0으로 수렴을 해서 거의 안 일어난다 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죠. 네.